또 하나 가족 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5학년 2학기 역사를 배우는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나라 역사의 비극 중에 하나인 6.25 전쟁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네, 6.25 전쟁 중에 하나인 인천 상륙작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인천으로 상륙해서 다시 북한을 몰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6.25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도 있고 모르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번 기회로 꼭 알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 내용입니다.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그 결과를 알아봅시다. 6.25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때 6.25 전쟁이라는 것은요, 밑에서 나오는데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이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고자 38도선 전 지역에서 총공격을 시작한 이것을 6.25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이 6.25 전쟁 전개 과정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과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누면 총 12가지의 과정이 나와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 6.25 전쟁은 누가 전쟁을 일으켰느냐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누가 전쟁을 일으켰죠? 예, 맞습니다. 이 북한군이 남한을 공격한 겁니다. 북한군이 즉 우리나라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대비를 못했어요. 갑자기 쳐들어왔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북한군의 침략에 맞섰지만 그때 북한이 소련한테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소련에게 무기 공급 등의 지원을 받았어요. 탱크라든지. 그래서 북한군의 공격 이겨내지 못하고 낙동강 이남까지 후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탱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낙동강 이남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크게 첫 번째가 북한군의 남침이고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평양에서부터 서울까지 내려오고 서울, 대전 거쳐서 이제 낙동강 이남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북한군의 38도선 이남 침공 사진이고요. 보면 이 내려오는 게 북한군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 도쿄에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이었으니까 일본 도쿄에 국제연합군 사령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국제연합군이 파견이 돼서 세 번째 아까 낙동강까지 밀렸죠. 그래서 낙동교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북한군과 국제연합군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과정이에요. 자, 오른쪽 143쪽입니다. 자, 국제연합은 북한의 침략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국제연합이 유엔입니다. 근데 북한이 이를 거부를 했어요. 그러자 국제연합은 미국을 중심으로 16개 국가가 참여한 국제연합군을 남한에 파견합니다. 그리고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북한군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새벽 4시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해서 우리가 이제 좀 잘 살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1948년에 정부 수립했죠. 근데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새벽 4시에 2년 뒤에. 그리고 소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무기를 갖추고 우리나라는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었단 말이죠. 새벽 4시 갑자기 쳐들어오고 그리고 준비도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밀려나게 됩니다. 계속 전쟁에서 지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딱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피난 가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죽거나 다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쟁은 북한의 침략 행위는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국제연합에서는 그때 남북한 총선거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찬성을 했지만 북한은 이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정부가 수립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제연합의 의견을 존중했죠. 그래서 그걸 잘 따랐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자기들이 어, 남북한 총선거다 하지 않겠다. 그리고 북한에다가 침략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걸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제연합에서는 미국 중심으로 16개 국가가 참전했는데 우리는 이제 16국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병력을 도와준 나라, 군대를 파견해준 나라가 미국, 영국, 호주,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그래서 선생님은 에티오피아 커피를 주로 마십니다. 예, 이렇게라도 도와주려고. 그리고 옛날에 에티오피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후원도 했어요.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프랑스, 필리핀, 터키, 룩셈부르크, 태국, 그리스, 남아공, 벨기에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군대를 파견해 줬습니다. 그리고 의료 지원국 여기 5개의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자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나라가 이렇게 3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자를 지원한 나라가 여기 과테말라부터 해서 쭉 39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써주신 분들을 기리는 의미로 자, 잠깐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듣다 묵념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일동 묵념. 바로 이런 분들의 희생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있는 겁니다. 꼭 잊지 맙시다. 자, 이렇게 계속 위기에 처했지만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두둥 이제 반격을 시작해요.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반격을 시작합니다. 여기 이렇게
낙동강 근처까지 밀렸는데요. 지금도 이제 전쟁 역사상에서 엄청나게 큰 전쟁의 승리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인천 상륙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쭉 이렇게 북한군의 빈 곳을 노리게 되죠. 이렇게 공격을 함으로써 양쪽에서 공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고 그리고 평양을까지 진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거의 다 국군이 진격해서 이제 북한을 몰아내고 통일을 할 수가 있는 상황까지 온 거죠. 사실 이렇게 인천 상륙 작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확률이 몇십만 분의 1이었거든요. 그거를 뚫고 이겨내서 성공을 한 거죠. 상륙 작전에 성공해서 이제 서울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중앙청에다가 그 인공기가 걸렸어요. 우리나라 국기가 내려지고. 근데 다시 태극기를 달게 되고요. 이 사진은 이제 4년 뒤의 모습을 4년 뒤에 이제 그 태극기를 달았던 모습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평양까지 진격해죠. 평양은 북한의 수도였어요. 이렇게 반격을 해서 쭉 밀고 올라갔죠. 자, 그렇게 우리 국군이 힘을 내서 진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수.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중국군이 참전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오게 되면 중국이 근처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과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가 강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중국이 참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투에 들어와요. 이렇게 많은 수의 중국군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군대가 철수를 해야 됩니다. 중국군의 반격 때문에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평양을 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평양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빨리 내려오기 위해서 지금 다리를 이렇게 매달려서 내려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서 살기 싫다고 해서 이제 우리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내려온 사람 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께서 내려오셨고요. 내려오셔서 문재인 대통령을 낳으셨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로 그 이후 전선이 고착되고 이제 휴전을 하게 됩니다. 고착이란 것은 이제 굳어지는 과정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서로 힘싸움을 하면서 여기서 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지도를 보면 우리가 중국군이 개입해서 지금 서울까지 뺏겼죠. 다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서울을 다시 되찾았고요. 그러면서 계속 중국군이 계속 싸움을 치열하게 벌입니다. 북한군이랑. 아홉 번째로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서울을 다시 찾았고요. 그리고 계속 싸우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힘겨루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판문점에서 휴전 협상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란 거예요. 휴전은 우리 휴식하다 할 때 쉴 휴자거든요.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항상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어요. 6.25 전쟁은. 첫 번째, 북한군의 남쪽으로 침범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쭉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밀고 갔어요. 이렇게 쭉 밀고 갔는데 다시 이번에 중국군이 들어옵니다. 중국군이 들어와서 우리가 또 밀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다 마지막으로 전선 고착이 되고 굳어지고 휴전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이 나게 돼요. 휴전은 되게 됩니다. 천천히 영상으로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4쪽에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중국군이 6.25 전쟁에 개입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잠깐 멈추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적어봤나요? 자, 이것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군이 왜 개입을 했는지, 언제 개입을 했는지 봐야 됩니다. 중국군은 우리가 언제 개입을 했나요? 그렇지. 우리가 전투를 통해서 인천 상륙 작전 통해서 계속 북한 쪽으로 이렇게 쭉 밀고 간 경우 있었죠. 그때 세 번째 경우에 중국군이 개입을 했습니다. 즉, 이 이유는요. 북한이 사라지면 미국과 사이가 좋은 나라인 대한민국과 직접 국경을 맞대야 되는데 다시 중국과 미국이 서로 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한민국과 국경을 마주한다는 것은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중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지금까지 6.25 전쟁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